자, 첫 번째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5월 23일 오후 7시 30분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제주와 전북의 경기입니다. 이게 프라이데이 나이트 풋볼이 되겠죠? 네, 이제 네. 금요일 날 밤에 경기 열리는데요. 이제 금토일 축구를 3일 볼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어, 주목할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제주는 꼴찌는 없다. 지금 꼴찌 위기에 빠졌죠. 그렇게 잡았고 전북은 1266일 만에 선두 도전. 그럼 그러니까 몇 년 만이야? 한 3년은 되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북부터 좀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우승한 게 2021년 12월 5일입니다. 그때 뭐 같아요? 식사마 시절 아니에요? 식사마 시절이고 우승한 시점입니다. 우승한 예, 마지막으로 우승한 해. 역전 우승한 그 시점, 그 라운드 이후로는 지금 한 번도 선두를 찍먹도 못 해봤던 그런 상황입니다. 3년 넘게. 그러니까 참으로 오랜만에 선두를 밟을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경기 수는 적지만 이번 경기 이길 경우 지금 흐름상으로는 선두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봤는데 뭐 분위기는 또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리그 가장 분위기 좋은 팀이 전북이죠. 네, 지금 연승에다가 지금 10경기 무패에다가 사실 어느 팀을 만나도 뭐 수비가 뚫릴 것 같지 않고 어느 팀을 만나도 전준우가 골을 놓칠 것 같지 않은 그런 아주 좋은 상황에서 최근 흐름이 좋지 않은 제주가 이제 전북을 상대하게 됩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김천전 무승부를 통해서 연패는 끊었지만 완벽하게 완벽하게 위기를 지금 벗어났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경기력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제주가 계속해서 흐름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땅땅땅 뚝 땅땅땅 뚝 계속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반전을 하려면 연승도 필요하고 무패도 필요한데 그런 게 없이 포항전 때도 그랬죠. 지금 계속 안 좋다가 포항 갑자기 잡어. 그럼 좀 살아나나? 근데 그 다음부터 또 지금 4연패 빠졌다가 또 김천 질 것 같은데 김천 또 비겨. 이런 경기가 간혹가다 나오지만 그게 꾸준히 나오는 케이스는 최근에 없다. 그래서 이 경기까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전전 보고 제주가 살아났나? 요런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3년 4월 8일 이후로 지금 2년 넘게 최하위로 떨어진 적은 없거든요. 최하위로 떨어지면 777일 만이더라고요. 제주로서도 이것만큼은 어떻게든지 좀 피하고 싶을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주가 한 가지 기대를 거는 건 전북 상대로 최근에 홈에서 그나마 좀 강했다는 그런 건데요. 홈 최근 3경기 연속 무실점, 실점을 하지 않았고 무패 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난 첫 맞대결에서도 1대1로 비겼었거든요. 그 점을 봤을 때도 제주는 홈에서만큼은 우리도 전북을 상대로 해볼만 하다는 것을 좀 외칠 것 같고요. 하지만 전북 같은 경우 지금 홈과 원정을 가리지 않고 아주 탄탄한 전력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근데 변수가 있죠. 전북 같은 경우에 지금 보도에 나온 대로 콤파뇨 선수의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날 결장할 경우에는 좀 크나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티아고 선수의 최근 폼, 그때 미친 중거리도 나왔고, 그런 점을 봤을 때는 티아고 믿으면 되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티아고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는 전반에 이 콤파뇨 선수가 어느 정도 좀 흔들어 놨기 때문도 있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전진우 효과가 조금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콤파뇨가 못 나올 경우 그런 점까지 감안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콤파뇨는 지금 포획 감독 체제의 축구에서 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비록 득점은 없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꼼파뇨가 빠진 전북 반면에 지금 유리 조나탄의 폼이 상당히 좋거든요. 최근 5경기에서 지금 4골을 넣을 정도로 상당한 좋은 폼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리 조나탄의 효과가 조금 더 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지금 전북이 6승 2무 2패 우위를 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콤파뇨가 없으면 에르가 해주겠지. 콤파뇨 아주 큰 부상은 좀 아닌 걸로 들었는데 정확한 부상 부위까지는 조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승우 톱 안 되나요? 하는데 지금 최근 흐름이 좋기 때문에 뭐 갑자기 뭐 제로 톱 이라던가 뭐 레나운데스 톱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 뚝배기를 전방에 좀 박아두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키플레이어는 제주 유리 조나탄, 전북은 전진우로 하겠습니다. 유리 조나탄은 최근 5경기에서 4골을 넣고 있습니다. 제주의 부진에 가려져서 그렇지 K리그에서 지금 가장 좋은 페이스, 거의 전진우와 더불어서 가장 좋은 페이스거든요. 뚝배기 질이죠 요새. 그렇죠. 지금 뭐 PK도 지난 조현우한테 바뀌었지만 지난 김천전에서 PK도 성공했고
올 시즌 기록이 재밌는 게 슈팅 25개 이상 때린 선수 중에는 슈팅 대비 유효 슈팅률이 가장 높습니다. 네, 지금 64%예요. 그러니까 때리면 일단 3개 중에 2개는 골대로 간다는 건데 그래서 제주가 많은 기회를 잡을 것 같지 않지만 그 몇 번에 없는 찬스가 온다면 전북 그 송범근 선수도 긴장해야 될 것 같고요. 전진우 선수는 지금 10골을 넣고 있는데 전반 30분 이후부터 전반 끝날 때까지 3골 그리고 후반 30분부터 후반 끝날 때까지 3골 그러니까 10골 중에 6골이 경기 그 전반 막바지 후반 막바지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그 집중력이 상대가 떨어지는 시기에 전진우가 좀 빛을 발한다. 네, 요렇게도 볼 수 있어서 제주로서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정신으로 전진우를 마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북 승리가 압도적입니다. 아. 네, 제주 17%, 무승부 14%, 전북 승리 69%입니다. 야, 저희가 지난 라운드 때 사실 흐름 따라갔다가 많이 깨졌거든요. 네. 이번 라운드 솔직히 모르겠는데 그래도 전북승 저 먼저 할게요. 전북승. 네, 저도 전북 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제주 원정이 어렵지만 전진우의 폼을 봤을 때는 쉽게 멈출 것 같진 않습니다. 수비력이 월등해요. 제주가 굉장히 단단하게 버텼던 팀이었는데 네. 최근 수비력이 썩 좋진 않거든요. 네, 반대로 따지면은 제가 전북은 제주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데 제주의 공격은 전북의 공격은 제주가 막기 좀 어렵죠. 어렵다. 네. 저는 만약에 하겠습니다. 홍정호가 부상을 당했으면 저는 좀 다른 선택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공격진은 워낙 많은 선수가 있어서 네. 저는 전북이 근소한 우위를 점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가보겠습니다. 자, 안양과 포항 경기. 23일 금요일 이것도 금요일 경기고요. 7시 30분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자, 주목할 포인트 두 끊어놨습니다. 안양은 8경기 연속 실점 중이에요. 지금 최근에 안양이 1로빈 들어서는 2무 1패 승리가 없는 데다가 그 앞선 경기들까지 포함해서 뭐 코리아컵까지 다 포함을 시키면 지금 5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안양이 뭐가 좀 안 풀리나 공격적으로는 그래도 여전히 나가는 장면 이런 거 뭐 역습 장면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았고 지난 경기도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안양 플레이가 전북을 상대로도. 하지만 문제가 뭐냐? 수비가 무너졌어요. 8경기 연속 실점 중입니다. 물론 뭐 김영찬 선수라든지 이창용 선수, 토마스 선수의 개인적인 플레이 자체는 큰 문제가 없긴 한데 꾸준히 실점을 하고 있어요. 지금 8경기 연속으로 실점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실점이 12골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1로빈에서 보여줬던 수비력과는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 수치거든요. 안양 같은 팀은 기본적으로 단단하게 하고 넘어가는 공격으로 빠르게 트랜지션을 갖고 가는 게 안양의 기본적인 틀이라고 감안했었을 때 수비가 무너지는 안양은 사실 좀 굉장히 승리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을 유병헌 감독이 좀 어떻게 꾸릴 것인지 그리고 또 지금 안팎으로 좀 어수선한 상황이거든요. 최대호 구단주 기자회견 이후로 지금 또 안양이 좀 공공의적으로 좀 떠오르는 분위기라 이 분위기도 과연 안양이 어떻게 좀 대처할지 경험이 많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포항은 역시 오베르단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베르단이 빠지고 난 2경기가 모두 졌습니다. 김포한테도 졌고요. 지난 경기는 광주한테 무너졌죠. 포항에서 스틸러스에서 한 스틸까지는 오베르단이 차지하잖아요. 솔직히 실제로 냉정하게. 스틸도 잘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수비뿐만 아니라 지금 공격에서도 오베르단이 해결사로 나섰던 경기들이 상당히 좀 많았거든요. 포항이 지금 그 부분에서 지금 결국에는 포항이 앞선에 좀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호재 선수 좋은 플레이 보여주고 있지만 주니뇨 선수가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 마무리를 누가 해주냐 포인트인데 아직까지 이호재는 기복이 좀 있단 말이에요. 좋은 경기와 나쁜 경기의 차이가 좀 있는데 그거를 메꿔주는 선수가 바로 오베르단이었는데 이 공백을 포항 내에서 이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없고 사실 리그 내에도 없다고 봐야 돼요. 형태만 보더라도 포항은 사실 좀 그래도 공격적인 유형의 중앙 미드필더라고 할 선수가 사실 김종호 선수 정도인데 부상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양은 지금 제가 김정현 선수까지 괄호로 쳐놨는데요. 김동진 한가람 선수는 지금 복귀해서 훈련을 하고 있대요. 근데 당연히 경기 출전은 어렵고요. 김정현 선수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괄호로 표시를 해놨지만 저 세 선수는 일단 경기 뛰기 어려울 것 같아서 안양 입장에서는 사실 김정현 선수 대체자 굉장히 중요한 선수잖아요. 이 부분이 고민이 될 것 같고요. 포항은 뭐 계속 부상자가 많습니다. 이 선수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6월이 좀 지나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완델슨, 오베르단, 이동희, 안재준, 김종우, 조성욱, 이창우 선수까지 부상 명자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백성동 선수는 약간 반반이라고 해요. 한찬희 선수가 지난 경기를 통해서 이제 한 명이 돌아오긴 했는데 여전히 부상자가 많은 포항입니다. 올 시즌 첫 경기 2대1로 포항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호재 선수의 결승골이 터졌죠. 최근 5경기 성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양은 2무 3패고요. 포항은 1승 1무 3패. 코리아컵 포함된 결과인데 그만큼 양팀 지금 현재 상황이 썩 좋진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재밌는 기록 하나 찾았는데요. 포항이 지금 23경기 연속 원정에서 실점을 했습니다. 무실점이 없어요. 네, 원정에서 또 7경기 연속으로 선제 실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는 아마 포항이 실점을 할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되면 선제 실점을 하게 될 것이냐가 이 경기를 지켜보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키플레이는 안양이 못다. 포항이 이호재 선수로 했습니다. 역시 골이 필요한 두 팀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에게, 두 뚝배기 선수에게, 타깃 선수에게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시민구단과 기업구단의 그 기자회견 이후에 바로 맞대결인데 일단 그 투표를 보면 안양승 26%, 굉장히 평평합니다. 네, 포항승 39%, 포항의 근소 우위를 좀 점쳐 주셨는데 전 아까 벌론님인가요? 어떻게 읽은지 모르겠지만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무승부로 가겠습니다. 저는 포항 승리하겠습니다. 포항승. 네, 안양이 조금 내리막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포항의 승리를 점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추가적으로 안양의 뭐 그런 뭐 기자회견 이슈도 있지만 지금 안양의 주요 선수들을 다른 데서 이제 데려가려고 한다는 루머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알게 모르게 그 팀 분위기에는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왜냐면 선수가 이제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 건 좋지만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좀 들뜨는 그런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것도 좀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래도 홈이기 때문에 무승부가 공평해 보였습니다. 자, 다음 경기 가보겠습니다. 자, FC 서울 대 수원 FC의 경기 24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이 경기 재밌을 것 같습니다. 목이 안 물렸어요. 네. 이 경기 재밌을 것 같은데 지금 서울 흐름 보면 대구를 꺾고 리그 8경기 만에 승리했는데요. 지금 코리아컵 포함해서 2연승 중이거든요. 그리고 뭐 무패로 따지자면 최근 4경기 연속 지금 패배가 없고 최근 리그 3경기에서 2실점. 지금 부족한 득점, 골 때문에 좀 가려졌는데 수비가 안 좋았을 때보다는 조금은 더 안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지금 이기는 습관이 조금은 드는 상황에서 수원 FC를 상대합니다. 또 다른 정승환 더비라고. 어딜 가나. 근데 소앱도 지금 승패승 3경기에서 2승 따내면서 최하에 탈출했고 최근 4경기에서 1패. 지금 흐름을 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맞대결은 흐름을 타고 있는 두 팀 간의 맞대결이라는 측면에서 안양과 포항과는 좀 다른 분위기의 경기 양상이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에서도 승점을 따내려면 연승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승할 때가 됐다고 잡았고요. 수원FC에서 징크스를 언급한 게 밑에 주요 전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10경기 상대 전적이 서울이 8승 2무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이후로 수원 FC전 11경기 연속 지금 무패. 7대 2였나요? 그 경기도 좀 기억이 나고. 그렇죠. 수원 FC가 김도현 감독 시절에 특히 FC 서울이 약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지난 시즌에 그 서울 팬들을 기억하시는 루카스의 몇 안 되는 득점 중에 하나가 수원 FC 원정에서 나왔었죠. 그것도 이제 서울의 1대0 승리로 좀 끝났고요.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는 0대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특히 수원 FC는 서울을 상대로 최근 5경기 연속 득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의외로 유독 좀 서울을 상대로 좀 어려움을 많이 공격진이 겪은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결장자 보면 서울은 이한도, 이상민 선수 두 센터백이 지금 부상 중인데요. 이한도 선수는 뭐 큰 부상은 아닌데 지금 훈련 중에 부상을 당해서 아마 다음 달 정도에 복귀할 것으로 보이고 이상민 선수 오래 가네요. 네, 이상민 선수는 이제 허리 부상인데 대신 그 포지션 자체가 이 워낙 좀 쟁쟁한 선수들, 확고한 선수들이 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좀 그 재활 기간도 길어서 근데 조만간 아마 팀 훈련에 좀 복귀할 거라고 합니다. 이상민 선수도 후반기에는 한두 번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고요. 기성용 선수, 이승모 선수, 윌리안 선수는 지금 복귀가 지금 임박했습니다. 기성용 선수는 좀 오래 걸렸는데 지금 훈련에 복귀를 한 상태고 뭐 이번 경기가 될지 뭐 다음 경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복귀가 임박했다. 이렇게 의미로 괄호를 쳤고요. 수원 FC는 뭐 기존의 이용, 윤빛가람, 지동원 이렇게 지금 베테랑 트리오가 여전히 좀 장기 부상
중이어서 이들 없이 최근 흐름대로 젊은 선수, 많이 뛰는 선수 위주로 지금 스쿼드를 좀 꾸릴 것, 그리고 외국인 선수 위주로 스쿼드를 꾸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키플레이어는 지난 대구전에서 득점한 둑스 서울은, 그리고 수원FC는 안데르슨, 지난 경기에서 이제 리그 라운드 MVP를 수상할 정도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인 선수인데, 뭐 한간에는 서울이 안데르손을 노린다, 뭐 이런 좀 루머도 나오는데, 과연 안데르손이 상암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그렇죠. 네, 수원FC 쇼케이스가 될 수도 네, 있겠네요. 쇼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 수원FC 팬들의 마음, 서울 팬들의 마음을 뒤흔들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둑스가 네, 대구전 득점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준다면 둑스에 대한 뭐 인지도, 입지가 늘어날 수도 있어 보여서 두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골랐습니다. 자, 예측 보면 서울승 43%, 수원FC 승 41%. 아, 팽팽합니다. 그렇다면 무승부가 없다는 얘기인데, 저는 서울승 하겠습니다. 서울승. 수원FC가 흐름이 괜찮고 지난 경기력이 좋긴 했지만 이상하게 상암에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워낙 수원FC 제가 담당할 때부터 많이 봐서 수원FC가 상암에서 이기는 장면은 쉽게 떠오르기가 좀 어렵네요. 네. 그럼 저는 무승부 하겠습니다. 아까 댓글에도 둘이 좀 찢어져라, 이런 의견도 있었고, 이게 서울 공격력이 아직 지금 터진 게 아니어서 아직은 좀 답답하다 보기 때문에 수원FC도 승점을 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승부로 골랐습니다. 자, 다음 경기. 네, 울산과 김천의 김천전. 경기네요. 네. 24일 오후 7시 울산 문수 축구장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목할 포인트로 뒷심 키워라를 골랐고요. 김천은 신병 받아라로 좀 골랐습니다. 뭐 울산은 포항전 막바지에 PK, 뭐 제주전 막바지 PK, 뭐 물론 조현우 선수의 선방이 있었지만 이렇게 막판에 집중력이 흔들리는 모습, 그리고 특히 강원전에선 동점골도 내줬고 심지어 역전골까지 내줄 뻔한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까지 있을 정도로 이상하리만치 후반 중반 이후에 선수들의 체력도 뚝 떨어지고 뭔가 교체술도 잘 먹혀들지 않으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승점을 지금 많이 못 따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 뒷심을 키워라. 근데 이게 반드시 뭐 갑자기 체력 좀 키워봐, 뭐 하루에 2탕 훈련을 한다고 해서 체력이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분명히 감독 벤치에서의 어떤 교체로나 아니면 뭐 로테이션이나 이런 게 조금 필요해 보이는데, 김판호 감독이 어떻게 에너지를 유지할지, 더군다나 상대가 김천이라면 웬만한 에너지로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천은 죽어도 부상을 안 당하는 팀이고, 또 그리고 또 모든 선수가 다 20대 중반, 초중반에 지금 맞춰진 한참. 제일 좋을 때 아닙니까? 숙취도 없고, 술 먹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 얘기로 20대 초중반이면 숙취도 없고 정말 한참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나이의 선수가 있다 보니까 에너지 싸움에서 밀리면 김천 상대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지난 경기를 봐도 사실 김천이 2대0으로 승리하는 그런 경기도 있었고, 울산 역시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더더욱 준비에 만전을 기했을 거로 보이고요. 김천은 뭐 이미 보도에 나온 대로 뭐 백종범부터 뭐 이정택, 뭐 김태환, 김희석, 박세진, 이수빈, 고재현, 김주찬, 전병관, 이건희 싹 다 이 나이 때 좋은 선수들이 지금 다 가서 뭐 21일인가요? 지금 뭐 오피셜도 찍고 지금 풀팀 훈련도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뭐 당장 뭐 누가 선발로 나올 거다 이런 예측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적응도 해야 되니까. 네, 그렇더라도 이 신병이 들어왔던 것 자체가 이 내무반 분위기부터 해서 팀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효과가 어떨지. 근데 반대로 지금 말년 선수 중에는 일부 선수가 뭐 휴가를 간 것으로 조금 파악이 됩니다. 네, 이 경기 앞두고 좀 몇 명 나갈 것 같고, 왜냐하면 다 나가면은 공백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서울전 앞두고 또 몇 명이 나가고, 그래서 지금 6월 초 저녁에 지금 데뷔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라인업을 보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렇죠. 누가 휴가를 갔고 빠지면 휴가 간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동경 선수가 6월에 전역하나, 너무 막 다 전역하니까 그런 줄 알았더니 이동경 선수는 좀 멀었더라고요. 10월 전역이기 때문에 이동경 선수는 아마 울산전에 지금 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의미가 있죠. 10월 달에 전역을 할 경우에는
이제 울산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전에 마지막 울산 원정입니다. 네, 그 다음 경기가 10월에 김천에 있기 때문에 김천 홈에서 있기 때문에 마지막 울산 원정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것도 좀 궁금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울산이 6승 3무 1패로 좀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는데 최근 그 1패가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 첫 경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김천이 무승 징크스에서 탈출을 했었죠. 아마 김천이 조금 더 자신감을 안고 갈 것으로 보이고, 근데 울산이 이상하리만치 홈에서 최근에 많이 못 이기고 있습니다. 최근 홈 5경기에서 단 1승에 그치면서 지금 뭐 이 호랑이 굴에서 지금 성과를 먹이를 잘 못 먹고 있거든요. 이번 경기 어떨지 보고 싶고요. 김천은 올 시즌 원정 8경기에서 4승, 지금 반타작 정도는 좀 하고 있어서 원정 성적이 나쁘지 않다. 걸 알리고 싶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울산, 조현우, 김천, 김동원 하겠습니다. 뭐 이동경도 있고 에릭도 있고 좋은 선수 많지만 이 두 국대 골키퍼가 어떤 기량을 펼치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홍명보 감독도 골키퍼들이 너무 잘해서 고민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래도 K리그에서 가장 앞선 골키퍼 조현우, 김동원 선수거든요. 여기 이창근 선수까지 포함이 되겠지만 두 선수의 골키퍼 대결도 재밌겠네요. 그죠? 네. 이동경이 당연히 살살하겠지 하는데 제 생각엔 그런 선수 아닙니다. 아니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데 정정용 감독이 항상 이 부분을 동기부여로 굉장히 활용을 잘했거든요. 전 소속 팀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동경 선수는 어떨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절대 살살할 선수 아닙니다. 세레머니는 안 하겠지만 살살할 선수는 아니라는 확신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측 보겠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네, 여러분 울산 홈입니다. 울산 홈. 네. 우와, 김천승이 훨씬 많네요. 네. 야, 이거는 김천승이 57%까지 올라갔습니다. 와, 울산을 최근에 그다지 신뢰하지 못한다는 게 조금 예측에서 나오는데. 그래도 김천승이 저렇게 심지어 원정인데요. 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난 경기에서 김천이 승리했던 게 좀 큰가 보다, 그죠? 그렇죠. 당시에 근데 김천 홈이었단 말입니다. 네. 울산 홈인데 무승부 하겠습니다. 무승부. 네. 저는 하나도 무서운 감 없다. 저는 그래도 울산승 할게요. 네, 울산 그래도 코리아컵 등등을 통해서 감을 잡은 선수가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전역자들 뒤숭숭한 분위기가 그 부분이 이제 좀 김천은 지금부터가 살짝 고비입니다. 그러니까 5월달이 이상하게 잘했거든요. 근데 이제 5월 말 되면 또 좀 마음이 좀 달라질 것 같아서 저는 울산 홈이점 누릴 것 같습니다. 울산 승, 창기자는 무승부로 골랐습니다. 자, 다음 경기 대전과 대구의 경기고요. 24일 토요일 오후 7시에 대전 월드컵에서 열립니다. 자, 대전은 첫 번째 위기, 대구는 계속된 위기라고 정했습니다. 대전 지금 첫 번째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수원FC전에서 무려 30개의 슈팅을 허용하고 19개의 유효 슈팅을 허용하면서 0대3 충격패를 당했는데요. 지난 앞선 경기들까지 따지면 지금 FC 서울전에서 0대0으로 비기긴 했지만 23개의 슈팅을 허용하면서 경기 양상은 거의 반코트 게임이었고요. 두 경기면 50개 넘게 53개를 허용했어요. 제가 사실 그 FA컵은 기록실이 좀 잘 안 나와 있어서 대한축구협회 굉장히 아쉬운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실이 굉장히 허접해요. 뭐 득점자도 달라요. 어쩔 때는. 그 부분이 좀 걸리는데 사실 전북과의 경기에서도 3대2로 뭐 아쉽게 진 것처럼 스코어는 나왔지만 내용에서는 굉장히 밀렸거든요. 에르난데스 퇴장이 아니었다면 두 골 찾아가기가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수비도 안 되고 공격도 안 되는 상황인 게 지금 대전입니다. 황선홍 감독도 지금 위기다. 첫 번째 위기다. 위기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위기다라고 얘기했는데 역시 미드필드랑 핵심 자원들의 부상이 좀 큽니다. 일단 뭐 결정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안톤, 밥신, 김문환, 정재희, 임덕근 선수, 김승대 선수도 과로로 표시해놨지만 사실상 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톤이 빠지면서 수비 라인에 좀 아쉬움 드러났죠. 밥신이 빠지면서 미드필드 라인에 대한 굉장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둘이 커 보인다. 네. 김문환 선수 지난 경기에서 오재석 선수가 그 자리를 대신했었는데 굉장히 처참할 정도의 내용이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좀 그 부분이 굉장히 큰데 대전은 선수층이 두터운 듯하지만 일부 포지션을 제외하고는 약간 불균형한 모습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 부분들을 황선홍 감독이 좀 어떻게 할 것인지. 김승대 선수는요. 지난 경기에서 나왔다가 다시 허리를 다쳤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것이냐. 대전 입장에서는 어쨌든 선두를 경험했던 적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치고 나가는 상황에서 위기는 분명히 한두 번은 좀 오거든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냐. 여기서 만약에 확 가라앉아 버린다. 그럼 사실 아챔권도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름 이적 시장 그리고 6월에 대전이 3경기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5월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력이 일단 대단히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지켜왔던 대전이기 때문에 이 위기를 진짜 위기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계속된 위기입니다. 지금 뭐 서포터즈가 뭐 성명서도 발표를 했고 네. 이와 맞춰서 이제 대구에서도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사실 저는 지난 서울전이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모든 선수들이 굉장히 동기부여가 충만한 상태에서 경기를 했단 말이에요. 게다가 홈 경기였고 팬들 역시 이 정승원 더비라는 좀 특별한 배경 때문에 굉장히 열광적으로 응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졌거든요. 저는 대구가 그렇게까지 모든 힘을 사실 K리그는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원 FC 같은 꼴찌가 슈팅 30개 날면서 선두팀을 잡을 수 있는 리그인데 그 대부분 하는 게 의지의 차이들이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흐름의 차이. 평준화에서. 네. 네. 대구가 굉장히 의지를 갖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졌다는 거는 이 팀이 갖고 있는 힘 그리고 수준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생각해요. 대구는 뭐 현재 세징야가 빠진 상황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과연 이 하위권을 탈출할 수 있을 만한 지금 이 반등을 마련할 수 있을 만한 팀의 힘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많거든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것인지. 결국 이 위기를 넘겨주는 거는 베테랑들의 힘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김진혁, 정우재, 오승훈, 이용래, 세징야. 지난 몇 년간 대구를 지탱해줬던 선수들이 물론 정우재 선수는 뭐 올해 다시 왔습니다만 다 부상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로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경험을 많이 하지도 않았고 지금 에드가가 풀타임을 뛰는 게 지금 대구 현실이에요. 지금 뭐 에드가는 지금 45분을 겨우라는 평가를 많이 들었던 선수인데 대구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첫 경기는 2대1 대전이 승리했었습니다. 대전이 전반에 70골들을 넣어가지고 승리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최근 6경기 맞대결을 보면은 4승 2무로 대전이 우위에 있습니다. 재밌는 기록을 보면 4승이 모두 한 골차 승부였어요. 그러니까 양 팀이 팽팽한 승부를 펼쳤다라는 부분이 나오는 기록이고요. 대전 최근 홈 3경기 무패고요. 대구는 올 시즌 원정에서 2무 5패로 단 1승도 없습니다. 네. 댓글을 보면 뭐 토트넘과 맨유의 경기 양상이 될 것 같다. 네, 의견도 있고 뭐 대구가 작년 대전 보는 것 같다. 뭐 이런 의견들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네. 자, 키플레이어는 대전은 마사, 대구는 에드가 했습니다. 두 팀을 좀 지탱해줬던 외국인 선수를 제가 일부러 꼽았는데 네. 이 위기를 넘기는 데 있어서는 이 선수들이 약간 마사야 뭐 설명이 필요 없고요. 에드가 역시 대구의 혼과 같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 힘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제가 두 선수를 꼽았습니다. 특히 마사 선수는 어떻게 활용할지가 좀 궁금해요. 최근에 조금 부진하기는 해요. 선수 본인이. 근데 왜냐면 부상에서 회복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네. 근데 마사 선수가 있고 없고 솔직히 공격에 대한 차이는 상당히 있거든요. 네. 마사 선수가 지금 섀도우로 기용이 되는데 황선홍 감독도 마사에 대한 활용법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좀 크거든요. 통화할 때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예측을 보겠습니다. 대전승 42%, 대구승 25%. 대전승을 찍은 분들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선두지만 살짝 흐름이 안 좋은 대전, 아래에서 흐름이 안 좋은 대구. 그래도 대전인 것 같아요. 대전승으로. 네, 대전으로 가겠습니다. 무승부 맞네. 저도 대전승 하겠습니다. 네. 앞에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선수가 대전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서 대전승으로 골라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광주 강원전이고요. 25일 일요일 오후 4시 30분 광주 월드컵에서 열립니다. 제가 직접 가는 경기입니다. 광주는 일단 김진호 공백을 메우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광주에서도 핵심 자원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김진호 선수거든요. 왼쪽에서 지금 인버티드로 플레이하는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출전 시간을 봐도 거의 제일 높은 수준에 달합니다. 근데 김진호 선수가 빠졌어요. 사실 지난 경기는 김한길 선수가 후반에 대신 들어와서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이정효 감독도 상당히 좀 김한길 선수의 플레이에 만족감을 표시하긴 했지만 그때는 사실 상대도 조금 대응하기가 좀 그랬었고 이제는 좀 어느 정도 김한길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김한길은 사실 좀 직선적인 플레이에 능한 선수거든요. 광주의 그런 인버티드 미드 풀백으로 과연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제가 그래서 주목할 포인트로 꼽았고요. 강원은 달라진 축구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뭐였냐면은
정경호 감독이 지금 하는 전방 압박으로 누르는 축구, 후방에서 빌드업하기보다는 빠르게 전방으로 나가는 축구의 시작이 언제였냐? 강원과 광주의 경기였습니다. 그랬나? 네, 제가 현장에서 지켜봤었는데요. 그 경기가 잘 먹히면서 그 뒤로 이제 강원이 어느 정도 좀 승점을 쌓았는데 이 경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정경호 감독이 같은 전술로 나갈 것인지 이정효 감독이 두 번 당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두 감독의 지락 대결이 상당히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강원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에서도 사실 좋은 경기를 했었어요. 조진혁 선수가 후반에 들어가서 좋은 모습 보였었는데 마지막 골대를 맞는 슛이 굉장히 좀 안타까웠거든요. 1대1 무승부가 굉장히 아쉬웠던 승부였는데 강원 입장에서는 지금 지난 경기에서 정경호 감독이 재밌는 게 잡는 팀들은 항상 꾸준히 잡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광주와 첫 경기 이후로 또 이어질 수 있을지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는 하승원 선수, 브루노 선수, 김진호 선수 뛰기 어렵고요. 김진호 선수는 좀 장기 부상이라는 얘기 많죠. 전방 십자인대니까 아마 올 시즌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강원은 지금 강윤구 선수와 강준혁 선수가 뛰지 못하고요. 이유연 선수는 제가 지금 괄호에 넣어놨는데 이유연 선수는 지금 마스크가 왔대요. 마스크를 제작해서 지금 했는데 마스크가 왔기 때문에 잘하면 이번 경기 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윤일록, 손준석, 박호영 선수도 제가 괄호에 넣어놨는데요. 박호영 선수는 여기 6바늘인가 7바늘을 꼬맸대요. 그때 부딪혔죠? 네, 근데 경기 출전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하니까요. 일단 괄호로는 나왔습니다만 이제 경기에는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첫 맞대결 1대0 강원 승리.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최병찬이 한 골밖에 결승골을 넣었는데 한 골밖에 나오지 않은 게 아쉬울 정도로 강원이 사실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던 페이스였거든요. 이 경기 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11번의 맞대결 4승 3무 4패로 굉장히 팽팽했습니다. 광주 근데 홈에서 열린 최근 6번의 맞대결은 3승 3무로 광주가 우위에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홈에서는 광주가 이 팽팽한 와중에서도 상당히 강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자, 키플레이어는 지난 경기에서 골을 넣었던 혁혁 브라더스로 정했습니다. 박인혁 선수, 조진혁 선수로 꼽았습니다. 두 팀 모두가 여러모로 시끌시끌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최근에. 맞아요. 네. 그래서 더더욱 선수단 입장에서는 좀 승리를 바라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광주 승이 44%, 강원 승이 25%가 나왔습니다.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무승부가 조금 근데 강원 느낌이 좀 살짝 나서 저는 이거를 강원승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광주가 최근에 강원 상대로 홈에서 강했다고 하는데 느낌이 지난 수원 FC전 대전과 같이 느낌이 강원 쪽에 뭔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좋은 냄새가.